자존감을 높여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데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다시 할까? 저희가 이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진짜? 네, 반응이 괜찮았어요. 예, 반응 괜찮은 걸로 하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이나 뭐 올려주세요. 네. 채널명이요? 네. 네. 안 돼요? 저희 뭐 열려있는데. 아니, 피디님이 뭐. 자존감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클래식이죠. 자존감. 사실 자존감이라는 얘기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네. 뭐 자존감에 대한 책 혹은 강연 혹은 뭐 방송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자존감에 대해서는 제가 11년, 12년 그 정도 방송을 시작할 초창기부터 자존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존감이 핫 이슈가 된 것 같아서 혼자서 나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선도하셨다. 자기 만족입니다, 인생은. 자존감이 높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존감을 고의로 낮춰야 하나요? 저는 제 자신이 외모, 업무 등 모든 면에서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를 대하는 상대의 태도가 가볍다고 느껴질 땐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덜어 있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데, 사실 저는 이 사연 보고 양진 원장님이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딱 났거든요. 누가 너한테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왜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거지 자존감이 센 게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평가를 하건 간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의연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좀 다른 걸 하나 더 들어드리면,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똘똘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똘똘한 걸 아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 아이는 약간 모질하고 멍청해요. 근데 자기가 멍청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명한테 똑같이 야 이 바보야 멍충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똘똘한 걸 아는 똘똘한 친구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택합니다. 하나는 뭐래 하고 무시하거나, 또 하나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모질라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웃고 넘길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자기한테 욕한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욱하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아까 양재홍 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 인데, 즉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라는 게 자존감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건 심지어 비하를 하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그걸 좀 헷갈려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줄 때 욱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착각은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자의식 과잉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럴 때. 이렇게 자의식 과잉인 분들이 사실은 요즘 시대에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한 명만 보통 키우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부모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죠. 그리고 아이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다 반응을 해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뭔가 부딪혔을 때 내 스스로 별거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거 연관해서는 두 번째 사연하고 연결을 하면 딱 좋거든요.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가면은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성격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자라온 환경과 과거의 부모님을 탓하게 되어요. 친구와의 싸움, 전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돌이켜보니 모두 제가 싸움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대인관계가 다치기 시작한 지 벌써 4,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 이 사연의 내용보다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요청한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성취예요.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이런 스스로의 성취가 자존감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런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서 주변에서 긍정적 피드백이 와요.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더 올라가는데,
아까 양재용 원장이 얘기했던 자의식 과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낸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넌 참 대단해, 넌 참 훌륭해, 넌 참 멋져, 넌 왕자야 공주야라고 이런 피드백을 주다 보면은 애들이 진짜로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의해서 나는 이만한 줄 알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 혹은 실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사실은 이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거구나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깨닫게 되면 이들은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 부딪히고 좌절을 겪게 되고 이 좌절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복원력이라는 게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친구도 꽤나 많고요.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다 피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사연과 이번 사연이 연결된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봉사와 기부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인정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혹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결국 남에게 도움이 되면서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이 되는 굉장히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있느냐 혹은 남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춰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효능감 플러스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설정한 방향에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존감은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인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지 공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공부 그러면은 수능 준비, 내신 준비처럼 학습에 딱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고요. 음악, 미술 같은 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성취를 통해서 가면은 이건 자존감을 올리는 길인데 대부분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한 곳으로 내몰려 가다 보니까 그런 한국의 교육 현실 때문에 아예 어린 학생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뒷전으로 밀린 채로 해야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도 못 느끼다 보니까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한테 뭔가 제가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군가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정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자존감이 높은 편 아니었죠. 몇 번의 그런 터닝 포인트 혹은 자존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정신과 트레이닝 과정에서 약간 새로 태어났다 할 정도로 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세속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병원을 열심히 했고 잘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건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송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는 말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대로 살려고 노력을 꽤나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 속에서 아 나는 그래도 언행일치가 되는 내가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좀 많이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된다고 해서 지금 뭐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많이 높아졌고 더 높아지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꾸 숙제네. 화가 많아요. 자존감을 더 높이세요. 아 더워.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그 열등감이 결국엔 당신을 더 키울 것이다.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고 인생을 길게 봐야 되고 그 순간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본인을 망치진 않거든요. 왜 내 존재 자체를 막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열등감 분명히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매일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하다못해 하루에 1시간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뭐라든 내가 스스로와 하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최소한의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연은 다 마인드 카페에서 가져온 사연입니다. 네. 보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